오빠, 조금만 살살해줘. 난 이제 시작이야. 조금만 참아. 매일 밤 고요한 시각 윗집에서 있는 그 일들. 우리 집 안방 화장실에서 매일 들려요. 그 물소리랑 숨소리 또 시작됐죠. 샤워기 소리 아래서 낮게 끙 하는 숨결. 그게 들리기만 하면 난 저절로 숨을 참게 돼요. 이불 아래 내 손끝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젖었어요. 오늘도.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는 자꾸 부끄러워져요. 그 사람은 모르겠죠. 아래층 여자가 이 소리에 얼마나 떨리는지.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밤엔 궁금해서 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황혼 로맨스, 무흐 황혼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내 이름은 오정혜. 올해 67이에요. 경기도 외곽, 남양주 쪽 오래된 아파트 103동 302호에 살죠. 여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무서울 정도예요. 남편은 벌써 6년 전 폐암으로 떠났어요. 그 사람 없어진 뒤로 집안엔 말소리 한마디가 사라졌죠. 딸은 분당에, 아들은 양천 쪽에. 다들 잘 살고 있어요. 바쁘게 자기들 인생 속에. 처음엔 버틸만 했어요. 혼자 밥 해먹고 화분에 물 주고 드라마 보고 낮잠 자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긴 했나? 그만큼 아무 감각도 없었어요. 그냥 숨만 쉬는 느낌이었달까요? 그 무채색 일상에 금이 간 건 그 남자가 윗집으로 이사 온 뒤였어요. 딱히 눈에 띄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사 오고 나서부터 밤이 달라졌죠. 그날도 11시쯤이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물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 샤워기 물소리. 그 아래서 뭔가 낮게 끙하는 숨소리. 처음엔 놀랐어요. 당황했죠. 하지만 그게 단지 샤워의 소리는 아니란 걸 금세 알게 됐어요. 그 소리는 반복됐어요. 밤이면 어김없이 물소리와 함께 묵직한 남자의 숨소리. 가끔은 여자의 목소리도 섞였죠. 작고 높은 아주 미세하게 끊어질 듯한 신음. 그 순간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멈췄어요. 아, 저건. 그 사람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여자 목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어요. 그 후로는 오직 남자의 숨소리만 들렸죠. 혼자인 그가 욕실 안에서 흘리는 소리. 그게 점점 또렷하게 내 귀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나는 그 시간만 기다리게 됐어요. 10시 55분이면 일부러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죠. 귀를 기울이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11시 정각. 먼저 샤워기 소리가 켜지고 그 물줄기 아래서 조금씩 묵직해지는 숨소리. 나는 나도 모르게 몸을 옆으로 돌리고 두 다리를 오므리게 됐어요. 어디서부터 졌는지도 모를 만큼 내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그날 밤 샤워기를 나도 틀었어요. 작게, 아주 약하게. 다리 사이로 물을 흘려보냈죠. 손끝이 거기 닿았을 땐 이미 충분히 젖어 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나이에. 하지만 그 감각은 분명 살아 있었어요. 기억보다 더 또렷하고 욕망보다 더 깊은 허기처럼. 나 원래 그랬어요. 젊었을 때부터 예민한 편이었고 손끝 하나의 중심이 금세 젖곤 했어요. 남편은 그런 날 처음엔 좋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젖었어? 이불 다 버리겠다. 그 말에 나는 스스로 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로는 혼자서 조용히 해결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샤워기를 틀고 손끝으로 안쪽을 훑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요. 부끄러웠죠. 한참을 그러고 나서 이불을 덮고 숨죽이고 누워있으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젠 그 윗집 남자의 숨소리에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의 소리가 없던 날은 더 심했어요. 그날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11시가 지나도 조용했죠. 나는 괜히 뒤척였고 혼자 안절부절 못했어요.
심지어 귀를 천장에 가까이 대보기도 했죠. 그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의 소리가 내 일상의 한 줄이 되어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래층 여자 하나가 자기 숨소리에 이렇게 몸을 젖히고 있다는 걸.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아요. 내가 아직 여자로 살고 싶다는 걸. 그 감각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밤도요. 이불 속을 정리하고 살짝 얇은 티셔츠를 입고 나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사람 소리. 이제 곧 들려올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는 게 단순한 자극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뭔가 오래된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달까요? 한때는 나도 누군가와 숨소리를 섞었고 심장이 뜨거워져 이불 속에서 떨기도 했고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서로를 찾던 밤들이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걸 나는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문득 떠올렸어요.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의 내 몸, 그때의 내 표정, 그때의 내 소리를 그 사람 속에서 보고 싶어졌던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름도 사는 사정도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가 욕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을 때면 왠지 내 중심이 그와 함께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젖어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졌죠. 그리고 어느 날 난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그 남자 소리를 기다리는 여자가 되었다는 걸. 혼자 있는 밤이 외롭지 않은 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숨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는 지금도 모르겠죠. 이 아래층 67의 여자가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하지만 괜찮아요. 그가 몰라도 나는 오늘도 그 숨소리에 기대어 살아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그리고 그 숨소리를 따라 내 몸이 조금씩 다시 여자로 깨어나고 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시간은 5시 반쯤이었나. 나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내려놓고 비닐 장갑 끼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왔어요. 늘 하던 일이었고 그냥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간 거였죠.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분리수거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잠깐 멈칫했죠. 그 사람도 내가 누구인지 아는 눈빛이었어요. 윗집 여자가 누군지 아랫집 여자가 누군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공기 중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의 눈이 내 얼굴을 한번 훑었고 나는 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한 건 그쪽이었어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나는 윗집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겹쳐졌어요. 같은 음색, 같은 울림. 심장이 탁 하고 걸렸어요. 인사는 받았지만 입술은 간신히 움직였죠. 네, 안녕하세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 내 손에 쥔 비닐봉투보다 몸 안에 남은 체온이 더 묵직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을 더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특히 헬스장에서. 사실 운동이라곤 한 적 없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늙는 걸 늦춰보자는 심정이었죠. 엘리베이터의 거울만 봐도 내 어깨며 팔이며 자꾸 좁아지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헬스장 등록을 했고 아침 6시 정해진 시간에 러닝머신 위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도 있었어요. 그날도 마침 옆에 자리가 나 있었죠. 조용히 이어폰을 낀 채 걷고 있던 그 옆에 내가 서서 러닝머신을 켰어요.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었지만 이미 공기 속엔 낯선 긴장감이 흘렀어요. 그는 땀이 잘 맺히는 체질인지 이마며 목이며 금세 물방울이 맺혔고 그런 모습이 은근히 눈길을 끌었어요. 그의 팔,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팔뚝에 근육이 부드럽게 잡혀 있었어요. 나 이상했어요. 그 사람의 숨소리 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 그가 티셔츠를 훌쩍 올려 땀을 닦는 모습만 봐도 내 몸 안 어딘가가 슬며시 젖는 걸 느꼈죠. 그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나도 괜히 부끄러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스트레칭을 마친 그가 내게 다가왔어요. 허리 스트레칭,
이거 혼자 하면 자세 틀어지기 쉬워요. 그러면서 내 허리를 부드럽게 손으로 받쳐주더라고요. 순간 내 심장이 고장난 시계처럼 멈췄다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그 찰나.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죠. 나는 말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숨소리가 목까지 차올라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그의 손이 내 허리 위에 남겨놓은 감각을 밤이 되도록 지워내지 못했어요. 그 손이 천장을 타고 들려오던 소리보다도 더 뜨겁고 더 선명하게 내 안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은 한병수. 그날 처음 알았어요. 헬스장에서 명찰을 붙인 체형 관리사가 그에게 무심히 말하더라고요. 병수 형, 오늘은 벌써 오셨어요? 그때 알았죠. 그의 이름이 병수라는 걸. 그 이름 어딘가 예스럽고 편안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사람과 이상하리만큼 잘 어울렸어요. 그는 큰 키에 다부진 체형. 넓은 어깨 그리고 허리가 곧았어요. 머리는 살짝 희끗했지만 정수리 위에 남은 검은 잔털이 참 단정해 보였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웠어요. 무언가를 꼭꼭 눌러 담아 말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모든 말을 조심조심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텐 쉽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날도 운동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그가 내게 말을 걸었어요. 스트레칭 하시는 거, 전에 뒷짐 잡으신 동작. 그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가 또 내 허리를 손바닥으로 받쳤어요. 이번엔 좀 더 길게. 손바닥이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골반 아래까지 살짝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짧은 감각에 숨을 멈췄어요. 근육이긴 한데 이상하게도 내 중심 근처가 찌릿하게 당기더라고요. 그 순간 그가 눈을 맞추며 조용히 말했어요.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 말이 더 민망했죠.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후론 매일 헬스장을 가며 그와 마주쳤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저의 운동 자세를 잡아주었지요. 몇 달 동안 함께한 운동이 자연스러워지고 내 몸은 활력과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운동하면서 매일 그의 다부진 몸을 몰래 훔쳐보며 상상을 하기도 했죠. 매일 운동 가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지막 런닝머신 위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평소처럼 속도를 조금씩 높이고 있었고 그는 바로 옆에서 걷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내 오른발이 허공을 헛디뎠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균형을 못 잡고 런닝머신 위에서 미끄러졌죠. 어이쿠. 비명도 못 지를 만큼 순식간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 무언가가 내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그의 두 팔. 병수가 순간적으로 나를 안듯 받쳐낸 거였죠.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어깨. 나는 그 품 안에 반쯤 안긴 채 멈춰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의 체온, 젖은 운동복 사이로 전해지는 땀 냄새.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내 숨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울 정도였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숨을 가다듬으며 물었어요. 나는 발목이 살짝 찌릿했지만 그보다 그의 손이 여전히 내 허리에 닿아 있다는 게 더 정신이 없었어요. 조금 삐끗했어요. 발목이. 그 말이 나오자 그는 곧장 내 옆에 쭈그려 앉더니 운동화 끈을 풀고 내 발목을 살폈어요. 지금은 걷지 마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엘리베이터까지 부축하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와 나란히 걷게 됐어요. 아니, 거의 끌리듯 안겼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나는 중심을 그에게 맡긴 채 조용히 걷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을 몸이 먼저 떠올린 것 같았어요.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병수는 내 현관 앞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시면 다시 뵐 수 있겠죠? 그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뺨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그가 돌아선 후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고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끝이 남긴 온기를 이불 속에서 되짚으며 그와 뜨거운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웃고 있었어요. 왜냐면 내 몸이, 내 마음이 이미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삐끗한 발목 때문에 나는 운동을 한동안 쉬었어요. 그 며칠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아파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사람, 병수 씨가 헬스장에 여전히 나올까? 혹시 다른 시간에 운동하는 건 아닐까? 괜히 그런 생각만 하다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5일쯤 지났을 때 다시 헬스장에 나갔어요. 그날은 걷기만 하자 싶어 조심스레 러닝머신에 올랐는데 옆자리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니 그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셨어요? 안 보이셔서 좀 신경 쓰였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단순한 인사일 텐데 나는 그 말 속에 내 이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조금 다쳤어요. 괜찮아요. 이젠 천천히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어서.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다행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예요. 그 뒤로 우리는 운동 중에 가끔씩 말을 나누게 됐어요. 정혜 씨는 아침에 뭐 드세요? 저요? 그냥 밥에 된장국. 가끔 미역국도 끓여요. 습관처럼요. 좋으시겠다. 저는 그냥 대충 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네, 근데 혼자 살면 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러닝머신 위를 걸었어요. 혼자 밥 먹는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날따라 발끝이 덜 무거웠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가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였죠. 이런 국 한 그릇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식탁에 국을 올리고 혼자 앉았는데 숟가락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며칠 후였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그와 계단 앞에서 마주쳤어요. 운동 갔다 오셨어요? 네. 정혜 씨는 쉬는 날인가 봐요? 오늘은 밥 먼저 해놓고 나가려고요. 그 순간 입 안에서 맴돌던 말이 나왔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아직요. 그럼 잠깐 드시고 가실래요? 그 말이 떨어지고 우리 둘 사이엔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곧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잠깐만. 나는 먼저 올라가 식탁을 급히 정리했고 밥 한 공기 더 푸고 미역국에 들기름을 조금 더 둘렀어요. 괜히 맛이 더 깊어지라고. 그는 말없이 식탁에 앉았고 나는 숟가락을 조심스레 건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요. 그는 국을 한 숟갈 떠넣고 조용히 웃었어요. 이 맛 참 오래된 느낌이 나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런 맛이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울컥했거든요. 그 사람은 말수가 많진 않았지만 그 조용한 숨결 속에서 나는 자꾸 안정을 느꼈어요. 식사가 끝나갈 즈음 그는 조용히 말했다죠. 정혜 씨, 네, 이런 밥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에요. 그 말이 그날 내 마음을 한참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사람에게 밥을 챙겨주게 됐어요. 거창한 것도 아니었어요. 된장국에 계란말이, 멸치볶음이나 나물 한두 가지. 그저 혼자 먹는 게 안쓰러워 보여서였죠. 처음엔 조심스레 반찬통에 담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거 그냥 조금 남아서요 하고 건넸고 그는 늘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받았어요. 그럼 반찬통은 제가 씻어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기분 좋았어요. 어느 날은 그가 먼저 말을 꺼냈죠. 정혜 씨, 그 계란말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제가 흉내 내보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말했죠. 그건 연습해도 안 돼요. 손맛이니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엔 밥 냄새,
국물 끓는 소리 같은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찬만 오갔고, 그 다음엔 잠깐 앉아 밥 한 끼. 그 다음엔 가끔 커피 한 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비가 참 많이 오던 날이었죠. 그날은 장을 안 보고 그냥 집에 있으려 했는데 창밖에 비가 후두둑 내리는 소리를 듣다 보니 문득 빈대떡이 떠오르더라고요. 냉장고에 부침가루가 있어서 애호박 좀 채 썰고 양파 넣고 반죽을 부쳤죠. 막걸리도 있었어요. 냉장고 맨 아래에 지난번 친구가 주고 간 게 하나. 그걸 꺼내다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었죠. 병수 씨, 저녁 드셨어요? 곧 답이 왔어요. 아니요. 아직요. 왜요? 잠깐 오실래요? 비도 오는데 따끈하게 부침개 부쳤어요. 막걸리도 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집 앞 편의점에서 막걸리 2병을 사온 그가 젖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섰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누가 빈대떡까지 부쳐주는 집이 있다니. 정말 따뜻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가 막걸리를 조심스레 따르며 말했죠. 정혜 씨, 오늘도 반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짜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나는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어요. 요즘은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둘 다 눈을 피했어요. 잔을 부딪히고 부침개를 한 조각 집어먹고 말없이 잠시 앉아 있었죠.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먼저 풀렸던 걸까요? 그의 손등이 내 손끝에 닿았고 나는 그걸 피하지 않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혜 씨, 저 사실은 정혜 씨가 마음에 있어요. 우리 사랑을 확인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당신의 따뜻한 말과 손길 너무 기다렸어요. 그 순간 그가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부엌 등불 아래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손이 내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고 나는 그 감각에 눈을 감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고 거실로 나를 이끌었어요. 소파에 앉아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어요. 내 손이 그의 뺨을 감쌌고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어요. 그가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을 때 나는 다리를 모은 채 작게 떨었어요. 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닿은 순간부터 시간이 더뎌졌어요. 술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내 감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죠. 그의 손길은 한 줄기 바람처럼 조용히 움직였어요. 허벅지 옆을 따라 올라오다가 살결의 온도를 읽듯이 천천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몸이 아니라 내 안쪽 어딘가가 먼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 손끝이 두 다리 사이의 경계로 다가왔을 땐 나도 모르게 몸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감각 하나에 중심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졌고 어느새 나는 그 손을 스스로 이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대답이 아니라 숨으로 허락했죠. 그는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내 안의 감각을 더듬었어요. 천을 사이에 두고도 그의 손길은 내 중심을 정확히 찾아왔고 나는 작은 숨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이렇게 따뜻하고 물이 많은 분은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부끄러움보다 더 큰 것은 내 안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죠. 그가 천천히 내 옷자락을 들어올리고 허리를 지나 손바닥이 배 위에 닿자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손을 붙잡았어요. 지금 그 안으로 와줘요. 그 순간 그는 나를 바라봤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다부지고 듬직한 몸. 그 몸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나를 감싸 안았어요. 그는 잠시 내 어깨에 얼굴을 묻더니 입술로 목선을 따라 내려왔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숨결이 내 살결을 따라 흐르고 내 몸은 점점 그를 향해 열렸어요.
그의 손이 가장 예민한 곳에 닿자 나는 이불 가장자리를 꽉 쥐고 조용히 숨을 멈췄어요. 그 손끝은 작은 원을 그리듯이 움직였고 내 안쪽에서부터 파문처럼 진동이 일었어요. 그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은밀하게 나를 풀어냈어요. 그 순간 나는 그의 손목을 감싸며 몸을 살짝 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스스로를 열었죠. 그가 일어서며 셔츠 단추를 풀었을 때 나는 넓은 어깨와 다부진 근육을 따라 시선이 멈췄어요.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나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줘요.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그는 그 단단하고 뜨거운 중심을 내 안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고 나는 그 깊이에 놀라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안이 자연스럽게 열리며 그를 감싸 안았을 때 나는 마치 몸이 두 개로 나뉜 듯한 이상한 전율을 느꼈어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안은 더 깊이 반응했고 술기운은 더 이상 취기보다는 뜨거운 물결처럼 몸을 감쌌어요. 숨과 숨이 맞물리고 살과 살이 겹쳐질수록 나는 여자로서의 나를 더 깊이 느꼈어요. 그의 넓은 품이 나를 완전히 감싸 안았을 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이 안에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는 나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고 나는 그 안에서 조용히 천천히 하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밤은 소리보다 감촉이, 말보다 떨림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준 밤이었어요. 그렇게 길고 긴 밤을 보내 후 아침이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이불 위를 조용히 덮고 있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나는 그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떴다. 병수 씨의 팔은 여전히 내 허리 아래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숨결이 내 등 뒤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밤새 잠든 듯 하지만 어딘가 서로를 의식한 채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세는 너무도 조심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몸을 틀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자고 있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그 눈꺼풀 너머에서도 그가 나를 느끼고 있을 것 같았다. 그 순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낮고 부드럽게 물었고 나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포근한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나를 안고 있던 팔에 살짝 힘을 주며 조용히 입을 맞췄다. 이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사람처럼. 잠시 후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국을 데우고 그는 달걀을 굽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함께한 부부처럼 서로의 손길을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식탁 위엔 미역국, 김치, 달걀말이 그리고 병수가 꺼내온 2개의 머그잔에 따뜻한 차가 담겼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다. 이상할 만큼 편안한 그리고 묘하게 설레는 아침이었다. 한참을 먹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병수 씨.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나 사실은요. 욕구가 많은 여자예요. 그게 늘 부끄러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너무 많아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의 고백은 내 안에 무거운 돌을 툭 던져내듯 가볍게 했고 나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다. 이상하게 당신 앞에선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다. 나는 물을 닦고 있었고 그는 접시를 정리하다 말고 내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정혜 씨, 그가 부르자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그의 입술이 내 입술 위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그 입맞춤은 밤과는 달랐다. 더 차분하고 더 단단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그는 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번쩍 들어 잘 닦여진 식탁 위에 나를 앉혔다. 어느새 그의 손은 내 허리를 감싸며 자연스레 올라왔고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부드럽게 올라오는 온기에 긴장했죠. 그 순간 그가 무릎을 꿇고 천천히 내 다리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숨결이 닿기 시작한 그 자리에 나는 작게 몸을 떨었고 그의 입술이 가장 뜨겁고 민감한 지점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려왔죠. 그가 아주 천천히 입술을 눌러오고 부드러운 입술과 밤새 자라 까칠해진 수염이 느껴질 새도 없이 나를 애타게 했어요. 한참을 느끼다 어느 순간 나는 물이 터지며 식탁 끝을 꼭 잡고 숨을 멈췄어요. 그가 마시는 듯 조용히 깊이 들이켜는 느낌이 내 안을 간지리듯 번졌고 나는 너무나 선명하게 스스로의 열기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머물던 그는 내 무릎에 입을 맞춘 뒤 눈을 마주하며 조용히 속삭였죠. 아름다워요. 지금 이 감촉, 이 향 전부. 그리고 이렇게 물이 많은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의 손끝이 움직였어요. 그 입술이 열어놓은 자리에 손끝이 아주 조심스럽게 파문을 그리듯 닿았고 나는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켰어요. 부드럽게 밀고 들어오는 그 움직임에 나는 다리를 더 벌려 그를 맞이했고 몸 안이 스스로 열리는 걸 느꼈죠. 움직임은 거칠지 않았지만 매 순간 깊이 흔들었어요. 파문처럼 퍼지는 감각 속에서 나는 더는 말도 숨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식탁 위로 살짝 밀어올리며 두 다리를 들어올렸고 나는 그의 허리에 맞춰 앉혔어요. 나 지금 너무 당신이 필요해요. 어서 나에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 바로 지금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이미 결심이 묻어난 고백이었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중심이 내 가장 부드러운 안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번에 깊숙이 들어왔죠. 그 감각은 내 안에 오래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어요. 식탁 끝에 손을 고정하고 나는 그를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못한 채 그 감각 속에 전부 빠져들었죠. 그가 움직일 때마다 두 다리 아래 나무판을 타고 진동이 올라왔고 그 미세한 떨림마저 전부 내 감각을 자극했어요. 그 순간 햇살이 그의 등 뒤로 번져 그의 다부진 근육들이 보이며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며 가장 깊숙이 열렸어요. 말없이 그와 내가 하나 되어 천천히 움직이며 오직 감각만으로 대화했어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아침 공기 속을 울리자 나는 아주 깊고 고요하게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어요. 별다른 약속 없이도 정오 무렵이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보러 함께 나가면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장바구니를 나눠들었죠. 나는 그를 위해 따끈한 미역국을 끓였고 그는 어느 날은 배달치킨, 또 어떤 날은 참기름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위층과 아래층 사이가 아니었어요. 마치 서로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처럼 말이 없어도 편안했고 눈빛 하나면 충분했죠. 밤이면 병수 씨는 내 집에 머물렀고 우리는 불을 끄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처럼 조심스럽기보다 이제는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이 그 손끝, 입술, 숨결 속에 자연스레 스며 있었죠. 그의 손이 허리를 스치기만 해도 나는 벌써부터 기대와 떨림으로 젖어들었고 그가 나를 부르면 나는 본능처럼 몸을 열었어요. 나는 그의 사람이 되었어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김치전을 부쳐 막걸리를 따르려던 참이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웃었고 그가 젓가락으로 내 그릇에 전을 하나 집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소리는 없었지만 그 화면에 떠오른 이름이 내 시야에 선명히 들어왔죠. 서영. 그 짧은 두 글자가 마치 번개처럼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왔어요. 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그가 전 동거녀라 부르던 사람.
이름이 이렇게 익숙할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병수 씨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뒤집었고 괜히 웃으며 말했죠. 요즘도 보험 하나 들라고 계속 연락 오네요. 그 말, 그 웃음. 어딘가 너무 조잡하고 억지스러웠어요. 그의 눈빛이, 손끝이 순간 흔들렸어요. 나는 애써 미소 지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았죠. 아, 그런 전화 참 끈질기죠. 그러나 내 안은 벌써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무언가가 멈춰버린 듯 했죠. 우리는 남은 김치전을 마저 먹었고 막걸리는 반쯤 남은 채 그대로 두었어요. 대화는 끊겼고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 사이엔 말로 채울 수 없는 공기가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 누웠고 병수 씨는 조용히 소파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서로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계속 그 이름이 맴돌았어요. 서영. 단 두 글자. 그것 하나로 내 안의 온기가 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그와 함께 나눈 밤들, 그가 나를 품었던 온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던 말들. 그 모든 것이 순간 허공 위에 매달린 듯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들어와 있었던 걸까? 그 질문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나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를 보냈고 그도 마치 눈치를 본 듯 서두르지 않았어요. 서로를 보고 싶으면서도 애써 피하는 하루, 그렇게 우리는 다시 벽을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는 용기라는 말을 그날 처음 알게 되었어요. 서영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조심스러워졌어요.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면 그는 먼저 찾아오지 않았고 전처럼 당연했던 밥 한 끼조차 서로 조심하며 눈치를 봤죠. 처음 며칠은 자존심이 앞섰어요. 그가 먼저 설명해 주길 바랐고 그가 다시 문을 두드리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나는 자꾸만 초조해졌어요. 그가 다른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다시 그 여자에게로 간 건 아닐까? 나는 점점 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계단을 빙 돌아 위층 현관 앞을 지나쳤고 헬스장 출입 기록을 확인하려 관리실에 핑계를 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어느 날은 무작정 초인종을 눌렀어요. 병수 씨 나예요. 잠깐 얘기만 할 수 없을까요? 현관문 너머로 인기척은 있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멍하니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고 결국 등을 돌렸죠.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다 나는 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그 여자였어요? 그날 전화 그냥 우연이었어요? 난 바보처럼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 모든 게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말해주세요. 나만 그런 거였는지. 보내고 나서 그 메시지를 수십 번은 더 읽었어요. 그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났고 나는 모든 걸 내려놨죠. 문을 닫고 마음을 접고 다시는 그 복도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관을 열자 그가 서 있었어요. 수척해 보였어요. 정혜 씨, 나 정리했어요. 그날은 정말 그 여자였고 내가 무책임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곤 조심스레 내게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흔들렸어요. 그냥 이 나이에 뭔가 다시 돌아가야 할까 싶어서요. 근데 하루 이틀 연락해 보니까 전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복받쳐 오르면서도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죠. 그 사람 애인이 있으면서 나랑 바람을 피우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나 마음까지 다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진짜 알겠더라고요. 내가 누굴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붙잡은 채 현관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감정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는 나보다 먼저 울었어요. 작은 숨을 들이마시는 그 기척에서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어깨가 떨릴 때 내 눈가도 시큰해졌어요. 정혜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 이름 하나에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내 마음을 내가 몰랐어요. 뒤늦게 너무 늦게 알았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무서웠어요. 그 마음이 식었을까봐, 제가 혼자였을까봐.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눈물 섞인 숨결이 이마 위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이마를 맞댄 채 가만히 오래도록 숨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가 내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줬어요. 말없이 부드럽게. 나는 입술을 깨물다가 그의 입술을 바라봤어요. 그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달빛 아래 현관 불빛 사이로 그 눈 속엔 오직 나만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입을 맞췄어요. 눈물과 함께 설명도 용서도 사랑도 그 짧은 입맞춤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입술이 닿은 곳에서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먼저였고 그 다음은 감각이었어요. 그의 손이 등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왔고 나는 두 팔로 그를 감싸 안았어요. 좁은 현관 복도,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틈에 우리는 벽에 기대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의 입술이 내 턱선,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나는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기서 내가 조용히 속삭이자 그는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지금 놓치면 또 후회할까 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우리 둘은 오롯이 열려 있었어요. 그의 손이 내 옷자락을 조심스레 걷었고 나는 현관벽에 등을 기댄 채 그의 숨결과 체온을 받아들였어요.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단단하게 몸을 붙였을 때 나는 안쪽에서부터 깊은 떨림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손이 중심을 향해 다가오고 나는 몸을 살짝 들어 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지금 조심스러운 손끝 하나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우리는 현관의 불빛 아래서 조용히 숨죽인 채 서로를 느꼈어요.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 컸어요. 그가 나를 끌어안고 움직임을 멈추지 않자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병수 씨. 그 순간 나의 중심은 부드럽게 열렸고 그가 깊이 들어올 때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멈췄어요. 그 움직임마다 내 오랜 외로움이 하나씩 사라졌고 눈물이 다시 흐르듯 몸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흘러내렸어요. 그 짧고 강렬했던 순간 그건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이해였어요. 현관 앞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남은 여한을 덜어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별다른 말 없이 자연스레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별도의 선언도 계약도 없었지만 아침엔 같은 냄비에서 미역국이 끓고 밤엔 같은 이불 속에서 서로를 느꼈죠. 병수 씨는 여전히 이른 새벽이면 일어나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걷고 나는 뒤따라가 옆자리 자전거를 타요.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그날 하루가 든든하게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움직이고 함께 땀 흘리며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같이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조용히 나란히 식탁에 앉아 된장국에 밥을 비벼 먹어요.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그 침묵마저 편안한 사이.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밤이 오면 병수 씨는 내 어깨에 기대 앉아 TV를 함께 봐요. 뉴스보다 내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를 더 자주 보고 가끔 내가 울컥하면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쥐어요. 이젠 혼자 울지 마요. 그 말에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여요. 그 사람 손 안에 있으니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 나이에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우리는 이름 대신 서로를 여보라 불렀고 주말엔 한강으로 산책도 나갔어요. 팔짱을 끼면 주변 사람들이 가끔 쳐다봤지만 이젠 그런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어느 날 밤 그는 잠들기 전 내 귀에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 씨 아니 여보. 우린 참 오래 돌아왔지만 그래도 결국 제대로 만났네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 품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아무 후회 없이 고요하게 웃으며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떠올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의 황혼엔 어떤 따뜻함이 깃들어 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지금까지 무흐 황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